자, 우선은 미분이랑 적분은 들어가기에 앞서서 꼭 해야 될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분도 그렇고 적분도 그렇고 좌판 쫙 깔아놓고 자 로테이션 돌자 이거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미분하고 적분이 흔히 말하는 이 개념을 못 벗어나서 그래요. 미분은 무조건 뭐다? 그래프 원툴이다. 그래프 없으면 네가 뭐 어쩔 건데 이 느낌. 즉 미분의 모든 난이도를 담당하는 건 그래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형을 쭉 읊어볼 거예요. 제가 미분 가능이라는 유형, 접선의 방정식, 접선 유형, 그 다음에 함수의 증감과 극값에 관련되어 있는 유형, 최대 최소에 관련된 유형, 방정식 내지 부등식에 관련되어 있는 유형, 속도가 속도는 빼고 얘기할게요. 이놈들이 전부 다 이 중 그 어떤 것도 그래프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나마 가능한 게 접선이거든요. 네? 속도가 속도는 일단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뒤에 적분 쪽에 속도와 거리랑 통합돼서 속도 문제라고 따로 보는 게 나아요. 그거는 나중에 빼서 얘기할 거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이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개념, 접선이라고 하는 개념, 증감, 극값, 최대, 최소, 방부등식 그 모든 것들이 일단 그래프 없이 못하는 것들이라고 봐야 돼요. 진짜 그나마 접선. 그래프 없이 식으로 뚫을 수 있어.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수준이 특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못 뚫어요. 그래프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분명 달라요. 그렇게 치면 사실 근데 그렇게 치면 미분 가능 이런 것들도 다 나름대로 쉽게 하려면 쉽게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수능에서 나오는 번호대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안 된다는 걸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건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걸로. 아니다. 지금 미리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이래야 설명이 편하니까. 미분은 요거 미리 씁니다. 그래서 저는 총 5문제 나옵니다. 총 5문제. 1번이 미분 개수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 2번으로 나와요. 그래서 2점 고정입니다. 2번이 도함수의 연산 성질이거든요. 주로 곱의 미분법을 물어보는 그 녀석입니다. 이거 웬만하면 5번으로 나옵니다. 이거 3점 고정이에요. 이 두 고정이 만들어 놓은 게 진짜 큽니다. 그냥 이 두 놈을 고정시켜 놓은 거에서 일단 끝났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제 얘기 잘 들어요. 3번, 4번, 5번으로 나오는 게 결정되어 버려요. 어느 정도는. 그 중에 3점짜리, 4점짜리, 그 다음에 함수 복합 해석. 이 세 개로 나머지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3점짜리가 3점, 4점짜리가 4점, 여기도 4점인 건 여전해요. 그래서 실제로 점수가 총 16점으로 거의 무조건 부과됩니다. 무조건 16점이에요. 거의. 99% 확률로.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이 3점으로 나오는 게 여기에서 나올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프가 필요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어떤 놈들도 다 3점으로 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그 어떤 놈들도. 또 여기는 반드시 그래프가 들어가죠. 그래프가 들어간 사고로서 이 4점짜리 문제도 여기는 어떤 걸로도 낼 수 있어요. 쌤, 근데 이러면 랜덤성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얘는 미묘하게 랜덤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느낌이 강해요. 자, 우리 다 대기 타고 있다. 대기 타고 있으니까 자, 이번에 나갈 사람 저요 하고 손 들고 나가는 일종의 로테이션 시스템입니다. 얘는 오히려. 그러니까 유형 자체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유형에서 뭐를 물어본다도 정해져 있어요. 그
그걸 이따가 이제 여기 하나하나 설명할 거거든요. 정해진 애를 정해진 대로 설명한다라는 이 기틀이 안 바뀌어서 이 틀 자체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가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랜덤하고는 조금 달라요. 성향이. 이거는 랜덤성이라기보다는 난이도 밸류가 비슷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얘네들을 전부 다 3점으로도 물어볼 수 있고 또 동시에 4점으로도 물어볼 수 있고 또 동시에 킬러 난이도까지도 가능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다 물어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에 맞게 달라지게 되는데 쌤 지금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긴 그래프가 필요하다. 여긴 그래프가 필요 없다. 그럼 얘는 뭐예요? 그래프가 말 그대로 복합적 사고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환된다, 어떻게 변한다까지도 다 생각해야 돼서. 그냥 일반 그래프 그냥 쑥 그리는 애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려놓고서 틀리는 3, 4점과 풀어놓고서 그때부터 생각을 들어가야 되는 이제 함수에서. 그렇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그래서 여기는 이 5문제가 나오고 이런 특성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6월 달에 나왔던 문제는 그래서 9월 달엔 무조건 안 나와요. 여기 자리 많잖아요. 그럼 대놓고 얘기하는 게 그거죠. 올해 6월 달에 나온 거 빼고 공부하시면 돼요. 대놓고 그렇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다음에 직접 보충할 때 말씀드릴게요. 문제 보면서. 아무튼 요렇게 결정된다라는 거. 화요일. 화요일 6시에 오셔갖고 일단 6월 문제 한 번만 다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7시부터 9시 내지는 뭐 8시부터 10시 이런 식으로 잠깐 할 거예요. 미리 그 6월 달 거 미리 푸시는 분들은 8시에 오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직보 때 이제 오늘 여기서 못했던 여러 얘기들을 다 할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얘기. 아무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얘는 분명히 그래프 1, 2의 특성이 분명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그려놓고 자, 이 중에 뭘 물어볼까 이 느낌이 강한 거지 그래프는 쓰일 수도 안 쓰일 수도 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3점짜리 잘 안 쓰입니다.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물어본다는 얘기부터는 일단 4점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그래프 1, 2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좋습니다. 자, 요거 지우고 이제 본격적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대체 이 미분 가능이라는 거는 그래프로서 뭐냐? 이 미분 가능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접합 사고예요. 흔히 말하는 이쪽에 빨간색의 fx가 이쪽의 gx랑 이렇게 접합되는 이 순간의 모양이 좌우 미분계수가 과연 같았을까의 이슈라는 겁니다. 나 좌미분계수는 이쯤인데 나 우미분계수는 이쯤인데 이거 미묘하게 다르네? 달라? 그럼 넌 미분 불가능이지. 같아? 같으면 넌 미분 가능이지. 이 사고를 씁니다. 실제로 여기도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이 장치를 썼을 때 이 미분 가능의 장치에서의 핵심은 여기에다가 0 집어넣은 F0이 얼마다? 7이다. 그리고 여기 미분에서 각각 0 집어넣은 F'의 0이 얼마다? 15다로 이렇게 출발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알려드린 맥클러린 급수에 따르면 fx라고 하는 거는 ax 제곱은 그냥 써놓고 얘가 1차항 얘가 상수항이죠. 그래서 15x 더하기 7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 행위 자체가 접합의 사고다. 쌤 그래프 안 그리셨잖아요. 그렸어요. 머릿속으로. 여기서만 안 그렸을 뿐이지. 왜? 여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접합해야 되지 미분이 될 테니까 좌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고 연속도 돼야겠네 라는 사고를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이게 자주 하다 보면은 그냥 미분 가능은 좌우 미분계수 같고 그리고 그냥 연속이면 되잖아 라고 굳어지니까 그래프가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지요. 단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쌤 잘 안 나온다는 거 치고 가장 최근 수능인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었지 여기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거를 더 옛날 걸 들고 올까 하다가 이거 들고 온 거예요. 왜냐?
좀 설명하기 쉬운 걸로 가지고 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살짝 보여주는 정도고, 실제 그래프는 여기는 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다라는 걸 바탕으로 여기를 어떻게 조지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애들은 실제로 이런 복합사고를, 그래프 복합사고를 합니다. 미분 가능도 따져야 되고 근의 개수가 어떤지도 따져야 되고, 이런 문제. 실제로 이런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 게 팩트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로 물어보는 거는 알았으니까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접선 보도록 하죠. 얘만 보더라도요, 이게 얼마나 그래프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다른 사례들을 제가 원래 여기서 고민했던 게 그거거든요. 사례를 2개씩 갖고 올까를 고민했었어요. 원래는. 사실. 왜? 말씀드린 대로 3점, 4점 또는 쉬운 3점하고, 쉬운 4점하고 어려운 4점하고의 격차를 보여주려고. 근데 그냥 그러다가 됐다 싶어서 그냥 어려운 걸로 들고 왔습니다. 접선의 핵심 사고는 뭐냐? 접선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접선의 방정식 자체가 일단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A, FA에서 의 접선이 Y는 F'A의 X-A 더하기 FA다라는 거는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이걸 쓰는 건 여전하죠. 그럼 뭐가 차이가 났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가요, A가 루트 2보다 크니까 얘가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A가 루트 2보다 크다는 것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0,0에서의 접선이 곡선 뭐와 만난다라고 했는데 0,0은 사실 여기입니다. 여기에서의 접선이 조금 그래도 의미 있게 그릴게요. 이것도. 다시 말하자면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0,0이에요. 여기에서의 이 접선이 여기랑 만난다. 그리고 그 만나는 놈이 이렇게 되었을 때 수직이 된다. 이 이론이죠. 근데 쌤, 이게 왜 수직이 된다는 걸 알아차리셨어요? 여기 어디에도 그런 말 안 써져 있는데? 한번 오비를 지름을 한다는 말 보여요? O에서 A란 접선을 A까지 이렇게 접선을 그리고 A에서 접선 그려서 B를 만들었는데 OB가 지름이라며. 원을 그린다. 90도밖에 더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적인 요소를 추가한다 느낌이 진짜 강해요. 이게. 접선에 무언가를 쓴다라는 거는 맞지. 맞는데 이런 식으로 접선의 사고를 쓰는 것과 동시에 순수한 어떤 도형으로서의 의미를 여기다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만 해. 안 그럼 몰라. 이거 아니면 이거 수직인 거 어떻게 알아? 이거 읽고서 그냥 수직인 걸 알아요? 그건 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이런 식으로 나아가요. 문제가, 방향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느 순간 이 미분이라는 거는 그래프 원툴이라는 말이 그냥 입에 붙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프 그려놓고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프 평소에 안 그리면서 이런 4점짜리를 푼다라는 건 모순인 거죠. 공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이 막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거 그래프 없이 막 이렇게 할 수... 사기예요. 안 돼요. 그게 될 것 같으면은 진짜 이미 100점 나올 천재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항상 이런 거 그래프 그리면서 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미를 담게 된다는 거예요. 도형으로서의 의미.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놓고 그 도형으로서의 의미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4점 문제예요. 참고로. 킬러도 아니야. 대신 얘는 따지는 그 단서 자체가 상당히 단순하죠? 이런 게 이제 단순 그래프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필요한 복합 해석이 아닌 단순 해석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일반 4점, 20번 같은 일반 4점으로 잡히게 되는 특성이라는 겁니다. 아까 같은 킬러는 하나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또 했어야 됐죠? 그런 거라면 얘는 그런 건 아니다. 얘는 그래프가 단순하게 사고가 된다. 이런 특성. 그래서 일부러 20번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제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함수의 증감과 극값에 대한 얘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극값을 진짜 막말로 단순하게만 한다면, 극값을 단순하게만 한다면이에요. 또 증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가의 조건과 감소의 조건의 핵심은 정의 말고
조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이 말이 맞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원래 증가의 제대로 된 정의는 이거 등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한다라고 하면 이 말이 맞는 말이 된다. 반대가 안 돼요. 네. 실제로 반례가 이겁니다. 이거 증가 아니죠? 근데 아무튼 0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증가한다고 하고 보니까 그런 애 같은 느낌인 거죠. 아무튼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얘기도 다 그런 얘기인 건데 또 그리고 극값도 마찬가지죠. 극값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극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f'x가 0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미분 가능하다면.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 없이는 이렇게나 쉬워요. 근데 이걸 그래프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사점으로 보면. 얘를 일단 그려놓고 여기에서 증가하게 여기서 감소하게 그래프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이 조절하는 느낌이 진짜 미칩니다. 심지어 이게 사례가 많으면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다? 얘가 유일한 사례입니다. 평가원 기준으로 증가감소를 4점 난이도로 낸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수 증가감소 문제가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그냥 이걸 가지고 내가 그래프 이쁘게 그렸어 정도가 전부예요. 경향성, 방향성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래프 어떻게 그냥 말 그대로 이런 느낌이에요. 얘가 일단 마이너스 1에서 감소한다는 건 확정되어 있죠. 마이너스 1 이전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는 증가하고. 그러니까 예측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0보다 작은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대충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이 부분을 잘랐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쯤이 0이었겠지 뭐. 라고. 그렇게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실제로 되죠. 그럼 이 뒤에 0 집어넣으면 0이고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연속으로 달라붙어요. 연속으로 달라붙는 애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 함수여도 되죠? 또는 이 앞쪽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 함수였는데 거기에 이 부분만 살아남은 거지? 라고 해도 되죠? 이런 복합사고를 해야 돼요. 미묘한 복합사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프 안 그리면 상상이 안 돼요. 최대값을 미분해서 해야겠죠. 아니 그건 이제 뒤에 추후의 문제죠. 그거는 말 그대로. 그건 말 그대로 추후의 문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가 있다는 거예요. 미분하는 건 뭐 최대든 뭐든 그거는 그치 네 말대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미분해서 하고 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요소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띄워놓고 해야 뭐가 돼도 된다는 얘기야. 나도 그래서 그 말 했잖아요. 이거 해설이나 이런 거는 제가 오늘 준비를 안 해왔어요. 미리 말하지만. 뭐 물론 지금 풀라고 하면 못 푸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은 경향성 판단이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걸 보여주는 게 저희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라서 해설은 제가 이따가 잠깐 요거 다 찍고 난 다음에 원하시는 분들 원하는 문제 말씀하시면 제가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이제 아무튼 이 증가함이랑 극값에 대한 그 무언가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서 따지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이거 식만 보고 아무튼 그렇대 라는 걸로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어떨 수밖에 없겠다는 거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제 말? 다음 방정식. 얘도 단순 그래프로는 세상 간단한 애 중 하나예요. 그렇게 치면은. 왜?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이따가 이 뒤에 하나 볼 건데요. 이거 일부러 제가 분리했거든요. 방부등식을. 왜냐면 부등식에서 방부등식의 사고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설명하고자 했던 게 있어요. 부등식에서. 어떤 거 하나를. 자, 방부등식은 딱 한 가지 사고를 씁니다. 방정식 또는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 이게 전부예요. 바로 뭐냐? 여기 어떤 이런 함수 y는 fx가 있었어요. 여기 어떤 함수 y는 gx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는 이놈들이 이렇게 세 점 알파, 베타, 감마에서 만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에서 이렇게 방부등식과 함수의 관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개수가 이거 같은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fx equal gx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라는 것. 이런 거랑 쓰여요. 쌤, 왜 근데 하필 개수인가요? 이거 근 못 구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개수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러 개수로 설명을 했어요. 그럼 부등식은 어떤 걸 쓰느냐? 부등식은 fx가 gx보다 그래프상으로 위에 존재한다. 마치 여기 있는 빨간색 이 부분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이 부분처럼. 그럼 이거를 부등식으로서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 실제 근으로서는 여기 그래프 보면은 알파부터 베타 사이 또는 감마보다 클 때겠죠. 이런 느낌. 반대로 아래쪽에 존재하면 반대로 뒤집히는 거죠. 이 아래쪽에 존재하는 거 따로 안 쓸게요, 제가. 이거. 이 사고가 전부예요, 내용에. 그걸 여기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수가 어떻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보이지?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이게 4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면은 원소 개수가 3 이상이 되려면 그 실수 k 값이 여기가 3분의 8인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가 3분의 8인가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프가 필수적이게 되죠. 근데요, 절대 제가 이거는 이 다음 거 갖고 오면서 하는 얘기인데 절대 번호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해설 안 한다고 했었죠. 딱 하나만 해설하려고. 이건 그래서 준비해 온 거거든요. 일부러 이 수업 자체로서. 일단 요거는 그래서 저거 좀 잠깐 적어 주실게요. 됐나요? 바로 이놈입니다. 전 아직도 솔직히 이 문제가 왜 오답률이 91%씩이나 되는지 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물론 정석적인 푸는 법이나 뭐 그런 건 있겠죠? 있을 텐데 그런 거 개무시하고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에도 지금 이 정수 K 쓰지 말라는 말 없어요. 정수 K 쓰라고 오히려 대놓고 줬잖아요. 그냥 그래프 안 그리고 순수 부등식의 의미로서 봐봐요. 부등식의 의미로서 얘랑 같으면 얘가 방정식화가 되지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얘랑 같으면 이게 방정식화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기 있는 4K제곱 더하기 14K가 2K 빼기 8이다. 이렇게 4K제곱 더하기 12K 플러스 8 이퀄 0이다. 이러면 K는 마이너스 1 또는 K는 마이너스 2라고 나오잖아요. 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요, K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먼저 대입한 거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K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F1 빼기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대입한 결과 마이너스 20으로 나온다. K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한 거 보도록 할게요. K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한 거 보면은 F 0 빼기 F 마이너스 2가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저거에다 저거 하니까 16에다가 마이너스 28에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인 건 일단 알만하죠? 예. 그쵸? 근데 이거는 그 의미상, 그래서 제가 원래 굉장히 안 하는 풀인데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안 두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예. 저 그냥 의미 판단해가지고
개수를 써버리는 타입이지 저는 여기 ABC에 해놓고 의미 판단해서 ABC를 채우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워요. 얘가. 왜? F1 빼기 F-1이 누가 살아남습니까? 홀수항만 살아남죠. 그쵸? 1A, B, C 마일 집어넣으면 1 마일 B 마일 A 마비 C잖아요. 그래서 둘이 빼면은 2 플러스 2B가 이렇게 B만 살아남아요. 살아남기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니까 B가 얼마다? 마이너스 11이다. 나오지요? 하나 더. F0 빼기 F-2는 뭐가 사라져요? 상수항만 사라져요. F0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보면은 8 마이너스 4A 플러스 2B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린 B를 이미 구했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와요. 그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10이라고. 요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식에서 마이너스 4A가 2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이거 대입해가지고 미분 때린 F'X가 어차피 C는 사라지잖아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아닙니까? 그러면 3X제곱 빼기 X 빼기 11 아닙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답 나오죠? 이 문제가 어떻게 21번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1번이란 번호는 무슨 번호입니까? 준킬러죠? 그래프 그려야 되고. 제가 그래프를 그렸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등장한 이후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등장 전까지 이 얘기 절대 안 했거든요. 근데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번호에 현혹되지 말라고. 번호가 막 22번이고 뭐고 해도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전 아직도 이게 왜, 다시 말하지만 왜 오답률이 91%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쵸. 그냥 안 받겠죠.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안 되겠지 하고 안 받겠죠. 근데 진짜 솔직히 보신 분들의 반응은 좀 비슷하거든요. 뭐 하자는 거지? 라는 반응입니다. 보통 다. 그러니까 반응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저 역시도 솔직히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는 유형 중 하나였어요. 옛날에. 제가 그래서 제일 선생님 입장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얘예요. 어떻게 설명하지? 설명법이 없는데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지? 어쩌라는 거지? EBS에서 풀이 어떻게 했어요? 거의 똑같았습니다. 만 그래프로 바라봤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말 그대로 정수점으로 찍히는 그래프를 그려요. 이 참수가 이렇게 정수점으로. 여기 1차도 정수점으로 찍히는 게 그려져요. 그럼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주목해야지 하고 그 뒤부터는 똑같아요. 중간에 있는 저거 미분식을 해도 돼요? 미분을 끌고 올 이유가 없기도 하고 끌고 와서도 안 되는 게 미분한다고 칠게요. 미분하면은 F'의 물론 이거 K에 대한 미분이죠. 이렇게 되면은 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이게 2고 요게 8K 플러스 14라고 이렇게 해놔도 그 다음으로 나갈 방법이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 미분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뭐죠? 결국 식으로서 미분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 도함수를 그리는 것이죠. 도함수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쓸 거예요? 그게 애매해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걸 안 해본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의미를 그래서 파악하려고 별짓거리 다 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그냥 왜 그래프를 그려야 되었어요. 그냥 좀 솔직히 평가원이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쉽게 낸 거 아니야 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네.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그 다음 최대 최소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빼놨거든요, 이 유형은.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 최대 최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례가 없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3월에서 끄집어 내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최대 최소도 4점짜리를 내면은 이게 내는 게 좀 정해지게 돼요. 왜냐면 최대 최소는 이건 제가 꽤 좋아하는 문제니까 조금 더 제 개인 성향을 담아서 한 건 팩트예요. 저도 제 개인 성향을 조금 더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쌤 이게 그렇게까지나 영향력 있고 그렇게나 좀 중요한 그건 아니에요. 그냥 다시 말하자면 제 의견을 좀 듬뿍 담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최대 최소는 늘 항상 쓰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문제 아무거나 막 그린 거예요. 진짜 저기처럼 절대값도 안 썼어요. 다시 말하자면 저거 풀이할 마음은 없어요. 그냥 문제가 나아가는 경향성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구간을 t부터 t 플러스 1을 이렇게 저기처럼 잡는다고 해볼게요. 저기처럼 잡는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두 칸을 잡았어. 두 칸을 잡았더니 여기가 최대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값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 두 칸 앞쪽에다가 이놈을 그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 여기에 딱 도달했을 때 여기 최대점에 도달하죠. 그 최대점에 도달한 이 순간이 올 거잖아요. 그쵸? 이 두 칸 앞에. 이렇게 도달하고 나면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여기 갈 때까지 최대값이 계속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 말 이해됩니까? 이렇게 간격을 잡을 때와 이렇게 간격을 잡을 때까지 계속 얘가 최대값으로 유지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계속 네가 최대치하면서. 다시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너네 둘이 똑같은데? 하는 그때가 오겠죠. 그때까지는 계속 유지되다가 여기 이후로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계속 최대값이 이쪽이었다가 이제 노란색 쪽이 최대값이 되네? 이렇게 되죠. 다시 흰색이 최대값이 되다가 똑같네? 이제 노란색이 최대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 내용, 이게 전부입니다. 다시 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는 동안 계속 t가 이 밑에 있는 거야. 그치? 요 밑에 있는 t부터 t 플러스 2까지 비교했을 때 여기가 최대죠. 노란 펜이 최대니까 최대를 잡아요. x값은 여기니까 이 x값은 얘가 최대였어요. 이렇게 그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요 x값이 나온 여기서 최초로 최대값을 잡았죠. 그 뒤로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최대값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오케이, 나 계속 흰색이 최대야. 똑같아졌다. 이제부터 노랑이 최대야라고 뒤집히게 되잖아요. 그 뒤집히는 값이 여기에 반영됐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다시 말하지만 이 t값을 여기에서 이때의 최대값을 gt다라고 하면은 이 gt의 t값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5고 여기가 7이라고 할게요. 5랑 7일 때 같았다고 칩시다. 그럼 G5가 이 값으로 잡히고 나면은 G5 이후부터는 G6가 아닌 그 다음의 값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의 값이 여기로 잡힌 거라고, 이렇게. 함수 값으로.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아무튼 그림만 잘 그려놓으세요. 요거가 이제 설명이 되고, 이럴 때 뭐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누가 답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문제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라인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얘네가 쓰이는 라인 자체가. 그래서 최대 최소는 쓰이는 라인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라인 하나밖에. 말고는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왜냐면 내면은 난이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거의 사실상 이거 하나만 낸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솔직히 평가원 기준으로 절멸된 지 오래됐죠. 하지만 제 개인 성향 자체가 이걸 좀 좋아한다. 이 문제를 상당히 좋아한다. 그래서 요거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나머지 3일기 나오고 내전. 뭐 그러면 저는 개타는 거죠. 설명할 때 기뻐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근데 못 맞추려다는. 적분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잠깐 저쪽에 그 시험지 좀 배부하고 좀 올게요. 잠깐만 쉬고들 계세요. 바로 거의 곧바로 시작할까요? 네, 그거 세이브 걸고. 네? 아니. 자, 다음 적분 갑니다. 적분도 미리 그 짜임새를 맞춰놓고 좀 갈게요. 왜냐면 적분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요. 이 흐름 자체는. 적분도
총 4문제 내거든요. 아, 그 전에 유형 설명부터 해야겠구나. 총 4문제 내거든요. 근데 일단 유형 자체는 부정적분 나오고요. 일반 정적분 나오고요. 특이함수 적분 나오고요. 뭐 우함수, 기함수 같은 애들 말하는 거예요. 뭐 또는 대칭함수, 주기함수 이런 애들. 특이함수 적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네, 나타낸 함수. 정나함이라고 부르죠, 보통 줄여서 쌤들이. 그 다음에 넓이 문제, 그리고 속도 문제. 보통 속도 문제가 여기서 다 출제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는 배정을 하는 편이에요, 아예. 자, 물론 순수하게 가속도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미분으로 분류하는 게 맞아요. 순수하게 근데 가속도만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가지고 보통 가속도, 속도, 거리로 이어지는 3박자를 다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그럼 복합 유형이거든요, 이거는. 아무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때 적분은 근데 약간 로테이션의 느낌이 좀 적어요. 왜냐? 고정되어 있는 놈이 좀 특이한 놈이라서 그래요. 왜 로테이션 끼가 적냐? 얘는 고정되어 있는 놈이 부정적분 하나입니다. 제가 번호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17번. 무조건 17번으로 나옵니다. 이거 3점짜리. 이거 제외하고는 로테이션을 돈다가 맞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사항이 발생합니다. 아직까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나중에 미리 말하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적어도 이번 6월 달까지는 계속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할 여기 맨 뒤에다 놓을게요. 여기 앞에다 놓을게요. 넓이에 대한 얘기. 이거 무조건 13번 고정입니다. 아직까진 그래요. 지금 한 3년째 고정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고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저도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속도 문제를 내버립니다. 웬만하면. 네, 그쵸. 10번, 11번 이런 라인에. 웬만하면 속도 문제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4점이에요. 이러니까 로테이션 폭이 확 줄어들죠. 여기가 4점 내고 여기가 4점 내니까 얘는 그러니까 3점 아니면 4점을 내야 된다가 돼버려요. 그랬을 때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함수를 낸다? 웬만하면 4점으로 나와요. 근데 그쵸. 즉 얘를 4점으로 내면 얘를 3점으로 낮추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로 왔다리 갔다리 로테이션 돕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미분에서 웬만하면 4점짜리를 3개를 내거든요. 웬만하면. 물론 미분 쪽에서 4점짜리 2개만 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된다? 또 그렇게 된다. 쌤,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기준으로는 미분에서 4점짜리 2개밖에 안 나오던데요? 맞긴 해. 맞긴 한데 3개짜리로 내는 것도 많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지만.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밸런스를 맞추고. 그쵸.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극한이 그럼 4점짜리 안 내느냐? 내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즉 얘를 4점으로 내면 얘를 3점으로 못 낸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3점 아니면 4점으로 왔다 갔다 하고 여기도 3에서 4점짜리 하나를 로테이션으로 냅니다. 가 정답이에요. 이 문제. 이때 대놓고 난이도 밸류가 3에서 4점, 무조건 4점. 그리고 얘 4점인데 가끔 3점 나옵니다. 당장 작년 수능 이거 3점 냈었죠. 한 가지 조금 희소식이 있다면은 여기는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요? 특정이 가능해요. 얘 안 나올 거예요. 거의 무조건. 왜? 작년도부터 이거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거든요. 웬만해서는 안 낼 거예요. 물론 9월달 얘기는 아닙니다. 9월달은 내요. 9월달은 내고 수능에 이게 빠질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작년에 나오게 했으니까. 네. 그래서 얘를 빼면서 얘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이함수 적분이. 얘가 특징이 좀 있거든요. 얘가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것부터 먼저 써 놓으시고 이쪽 문제 보도록 하죠. 다 쓰셨나요? 예. 좋습니다. 자, 요걸 썼을 때를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특이한 함수의 정적분. 특이함수의 정적분은요.
흔히 말하는 대칭, 주기성을 갖는 모든 함수들 또는 특징적인 그 무언가들을 다 포괄한 그 무언가가 돼요. 참고로 우리 대칭 주기 표현은 제가 직전 보충 때 설명할 겁니다. 왜냐면은 요런 이제 알다시피 이렇게 찍으니까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이런 데에 저의 비기를 풀 수는 없죠. 저도 돈 벌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만 낭낭하게 알려주는 정도로만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슬며시 접어두고 이 문제가 갖는 특성이라는 게 뭐냐예요. 특성이 여기 지금 fx가 무슨 함수라고 혹시 나와 있어요? 혹은 나와 있더라도요. 나와 있더라도 대칭 함수이거나 주기성을 띠는 함수라는 것 정도만이 이 문제의 특성이다. 또는 아예 그냥 내가 쉽게 줄게 그냥 정적분해 이런 문제인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아무튼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상황에서 얘는 그래프를 대충 이런 거겠지 하고 유추한다. 즉 그래프를 대충 유추한다라는 이 내용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눈에 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0,0과 1,1을 지나가게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얘는 뭐냐? 일단 얘를 y축으로 대칭시키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 1만큼 옮겨서 이렇게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양을 두 칸마다 반복한다라는 의미죠, 이거. 그러니까 반복이잖아, 이제는. 그럼 여기 문제에서 요구한 마3, 마2, 마1, 0, 1, 2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문제에서 -3부터 2까지 이 gx 그래프를 적분한 놈을 구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거 넓이 하나가 얼마다? 6분의 1이다. 그러니까 여기 반대편에 이 넓이는 얼마일 거다? 6분의 5다. 그러니까 6분의 5가 하나, 둘, 세 개, 6분의 1이 두 개 해가지고 정답 6분의 17. 이게 끝이에요. 계산은 제가 그냥 빨리 한 거니까 그런 값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래프를 대충 유추해서 대충 이렇게거니라고 바라보는 문제. 이 문제 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 있어요. 얘가 2018년 그쯤에서 유행을 한창 하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21년도에 살짝 이렇게 반짝 등장하고 사라졌어요. 낼 게 없다기보다는 한 번 간파되면은 네, 그다음부터는 이걸 모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웃기는 게 뭐냐면은 6월, 9월 평가원이나 수능에는 죽어도 안 나오는데 일반 사설 모의고사에는 항상 잘 나와요. 그래서 항상 애들이 틀려줘요. 그리고 풀이 보면서 감탄해요. 이야, 멋있다 이러면서. 와, 우리 쌤 잘 가르친다 이러면서. 딱 그 문제예요, 얘가.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원래 뭐 저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학원도 사교육도 아무튼 사업은 사업이니까 흔히 말하는 돈 벌기 좋은 문제입니다. 선생님 모습이 참 멋있어 보이는 문제. 뭔가 저렇게 멋있게 따닥 와이씨 계산 대충 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3초 풀이 막 야 멋있다. 이걸 3초 만에 풀어? 4점짜리를 3초 만에 둥딱 이런 느낌. 이게 얼마나 네이밍도 좋습니까? 4점짜리를 3초 만에 풀면은 2등급도 1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4, 3, 2, 1 수학. 얼마나 네이밍이 좋아요. 그죠? 맞네. 요런 거. 이런 느낌으로. 이런 거 할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지만 너무나 특이한 녀석이고 우리가 만약에 상악함수 그래프가 약화된다면 상악함수 그래프의 특징이 뭐였죠? 대칭 주기성이죠. 딱 이놈 아닙니까? 이놈이 내기 딱 좋아져서 딱 올라올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저도 기대하는 거죠. 올해 6월 달에 상악함수가 너무 쉬웠어. 6번? 어라? 이 설레는 상황 뭐지? 나올 시기인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느낌은. 근데 웃기는 건 저도 이 얘기를 맨날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맨날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늘 얘기하지만 네,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는 그냥 그런 유형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물론 이래놓고 9월에 나오면 쌤 감사합니다 하고 푸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에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안 나올 거니까. 갑자기 올해 안 나오는데 수능이 수능이 나오면 더 좋아. 그거 더 웃기겠네. 아무튼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나타나는 함수 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는 식과 그래프가 워낙 달라서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요. 이게 식으로 풀 때는 얘도 좀 웃겨요. 얘도 장치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제가 이 유형 이름을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유형 이름을 아예 이렇게 바꿔 넣어도 돼요. 곱의 적분법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5번 문제에 나오는 도함수의 성질 문제가 곱의 미분법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거의 딱 역연산, 반대연산, 곱의 적분법 얘로 냅니다. 실제로 여기 형태 보세요. 이거 적분하면 누가 봐도 너 뭔가 생긴 게 어째 이렇다? 이게 문제 특성이에요. 심지어 위에다가 뭔가 좀 재밌는 게 또 줬어. 그렇죠. 아무튼 이게 문제 특성이에요. 이게 다야. 와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문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있는 거고 얘가 딱 2번 나왔어요. 이제까지. 또 나올 건가요, 쌤? 솔직히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 그래서 조금 애매한 건 팩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거는 좀 약간 저도 제가 잡아놓은 건 팩트예요. 잡아놓은 건 팩트지만 약간 낼 것 같아서 잡아놨다 이건 아니고 그냥 워낙 특징적이니까 잡았다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더 할 얘기 없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 그래프. 이건 원래 할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얘가 올해 나올 건가요? 라고 하면은 네, 9월 달에는요. 거의 무조건 나올 거예요. 9월 달에. 네, 수능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 작년도부터 자꾸 낸다 해놓고 안 냈던 유형 중 하나거든요.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수능이 바뀌고 나면서 가장 크게 작용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한테는 학교쌤을 포함한 그 일선에 있으신 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빠꾸먹일 수 있었다 있습니다. 즉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오버밸런스입니다. 좀 적당히 내야지 이건 아니야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너무 높게 나와요. 왜냐면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추론사고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그래프가 맞겠지라고 해석사고가 아니에요. 추론사고만으로도 일단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그 추론의 영역이 너무 높은 영역에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한테 fx에서 도함수 f'x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이 힘은 나름대로 연습 많이 하셔서 있는 편입니다. 근데 fx에서 이쪽 라지 fx를 연상한다는 거는 왜인지 모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 라지 fx도 함수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거야, 자꾸. 여기가 딱 그렇죠. 자, 나 이런 함수인데, 나 이런 특성이 있어. 그리고 절대값적으로 또 이런 특성이 있어. 그리고 얘가 이차 함수고 그러니까 얘는 어때야만 해.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잠깐만. 얘도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얘도 이와 벌써 3개가 생겨요. 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역연산인 것만 빼면은 사실 적분은 미분의 말 그대로 역연산인 것만 빼면은 보통은 다 하위 호환이거든요. 난이도가 낮아요. 보통 적분은. 근데 얘 하나가 이상하니 마치 뾰쪽 솟아 있어요. 난이도가. 지 혼자서.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느낌이에요. 얘 혼자만. 얘를 옛날에 제가 설명할 때는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나도 함수요라는 말. 약간 일종의 너도 밤나무 설화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너도 밤나무 설화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도 밤나무 설화는 그 유명한 이제 왕건의 설화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건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왕건이 이제 뭐 말 그대로 그거죠. 말한 호랑이가 내려와가지고 쟤를 잡아먹겠음 이렇게 한 거예요. 살려야 돼.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했더니 밤나무 100그루를 심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왕건이네 이제 엄마 아빠가 열심히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하필 그 마지막 날 밤에 태풍이 불어서 한 그루가 뽑혔어요. 그래서 100그루를 심었는데 99그루가 된 거죠. 호랑이가 내려옵니다. 약속 기일이 지났습니다. 고객님 맡겨둔 돈 받으러 왔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딱 내려와가지고 딱 한 거예요. 야 세볼게. 99. 한 그루 어디 갔냐? 내놔. 하려고 했더니 저기 있던 조그만 나무 그러는 거야. 나도 밤나무야.
그래서 너도 밤나무다. 진짜 근데 진짜 이게 설화예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 이것처럼 얘가 마치 주장하는 느낌이야. 나 함수라고. 너 왜 자꾸 맨날 fx만 봐? 나 적분 함수라고. 정적분으로 나타낸 함수랬잖아. 함수. 나 함수라고. 이 느낌이라서 혼자 뾰족 솟아있는 느낌이에요. 난이도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안 내더라고요. 이제는. 너 이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약간 오버밸런스다. 맞았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악의 무리들 신경 쓰지 네. 맙시다. 아무튼 네. 네. 아무튼 오버밸런스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좀 많이 이상한 문제다. 저도 그래서 더한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이거 막 뜯어보면서 막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막 이런 거 막 설명하겠는데 지금은 아니다. 다만 이제 9월 달에 나오면은 누군가가 혼자 머리 박고 있겠죠.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9월 달에는 나와도 수능에 일단 안 나온다가 저의 생각이에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나왔을 때 선생님이 여기서 모르고 여기서 이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30연 뽑기? 이거는 아니고요. 스크린 나올 것 같아요. 버섯 두고. 밤나무 파리 소년. 자, 요건 무조건 냅니다. 넓이 문제. 13번 문제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이 넓이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넓이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예요. 그럼 의미가 어떻게 부여되어 있는가예요? 과연 이 의미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수를 제가 두 개를 일단 여기서 이놈 요 곡선을요. 요렇게 주황색으로 따라서 칠하고요. 여기는 요 직선을요. 요렇게 칠해서 나오는 두 개의 영역이 보이실 거예요. A랑 B. 그럼 제 얘기 잘 들으세요. A라고 하는 놈은 넓이의 그 의미상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색깔적인 요소를 좀 더 강조하려고 초 빼기 주 한 이 녀석의 dx죠. 0부터 여기 어떤 a라고 할게요. 어떤 a까지. 맞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놈은 어떻죠? A부터 E까지. 그쵸. 주황색에서 얘는 초록색을 뺀 거죠. 그래서 빼서 dx를 하면은 여기서 물어본 이 말에 의해서 b 빼기 a에 의해서 여기가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a부터 e까지 여기에서 요걸 빼는 거니까 주초가 뒤집히게 되죠. A부터 2에서 0부터 A 아니에요? 어? 아니, B에서 A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b에서 a 빼는 거니까 그 일단 기다려요. 내 말은 얘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요. 근데 b는 마이너스가 안 닿았잖아요. 마이너스가 안 닿았으니까 주 빼기 초란 말이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닿았으니까 둘이 뒤집혀서 주 빼기 초란 말이죠. 이 둘을 더하는 것처럼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빼기 초가 서로 같은 함수니까 여기를 통합해서 0부터 2까지 주 빼기 초의 dx로 이렇게 써버리니까 이 a를 왜 구해가 돼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럼 이 문제를 어렵게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뭐냐? 나 여기 m 있어서 이거 구하고 갈래. 이 순간 문제 폭파됩니다. 절대 못 풀어요. 못 풀게 설계해놨어요. 이거 못 풀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보고 여기는 이거 아니야. 의미 판단하고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정확히 보고 하라는 거야. 그럼 계산 진짜 쉬워요. 이딴 놈이 13번 이럴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의미를 파악하려고 해야 되는 유형이다요. 의미가 분명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의미 판단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정적으로 등장한다. 그래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됐나요?
마지막 속도 문제. 적분에서의 마지막이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선택 과목하고 저기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아무튼 속도 문제 보도록 하죠. 이 속도 문제의 특성이란 그럼 무엇이냐? 속도 문제는요. 이거 이제 지울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 속도 문제는 속도, 가속도, 거리, 이 관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VT라는 속도가 있으면은 그 VT에서 AT를 만들 때 미분해서 구하고, 당연하게도 위치 XT를 구할 때도 얘에서 얘로 미분해서 내려가는 관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하게도. 그 대신 얘가 올라올 때는 적분을 하는데, 또 적분을 하는데 이 적분이 굉장히 미묘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은 그냥 하면 되니까 따로 설명 안 할 거고, 적분이 왜 그러냐면은 이 VT가 그냥 적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초기 속도가 있다는 거죠. 초기 속도. 그 초기 속도에서 더하기 인테그랄 그 초기 0초로 보통 설정을 하죠. 보통은 그 0부터 t까지 as의 ds, 여기 t랑 겹쳐 안 돼서 s라는 문자 쓸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가속도를 적분해서 속도를 만들겠다 사고예요. 심지어 이 사고가 가능한 이유조차도 평면이 아닌 어디에서만 하니까 일반 네, 수직선에서만 하니까 가능한 사고인 거죠. 더 나아가서 위치식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초기 위치 x0에다가 더하기 0초부터 t초까지 vs ds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리가 똑같아요. 이렇게 적분한다의 원리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위치의 변화량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거리라든지 그런 공식은 따로 또 쓰셔야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기초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고, 늘 항상 나왔었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온 적은 없어요. 이제까지 평가원 모의고사 치고 이거 안 나온 적은 딱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번 교육과정 들어와서 얘기해요. 이전 교육과정에는 왜 내냐 소리 나왔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진짜 왜 내냐? 그냥 물리에서 물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요즘은 무조건 내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 이렇게까지 하면은 적분까지 완료.